우크라이나의 최초의 독일 판자우비츠 자체 추진 곡사포가 인도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미 사격 통제 시스템 오류 등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외신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자체 추진 곡사포 중 일부는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했다는 것인데요. 디펜스 로마니아가 매주 방송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고위 인사는 판자우비츠가 가장 현대적인 곡사포 중 하나이지만 프랑스의 세자르 또는 미국의 M777에 비해 지금까지 실제 전투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판자우비츠가 가진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발사 문제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 전문가가 제공한 설명은 독일 육군에서도 제기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판자우비츠 곡사포로 하루에 발사되는 발사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독일 육군은 판자우비츠의 추가 예비 부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다른 현대 시스템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독일 정부는 운송 및 유지 보수 작업에 할당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폴란드에 무기 수리 센터를 설립하는 군사산업단지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독일의 무기들이 너무 구형이라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국을 택한 것인데요. 예상했던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이뤄냈는데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으로 모두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업계에선 다음 달 예상되는 FA50 후속 계약 등에 따라 수출액이 2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과 7조 원대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가 미국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포기하고 하나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 천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31일 폴란드 국방부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로써 한국과 폴란드 간의 협력이 무기 인도를 넘어 미래의 공동제조나 발사대 업그레이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 뉴스에 K239 천무 다연장 미사일 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 파트너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가 천무를 꼭 집어 발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하이마스는 천무의 경쟁 무기입니다. 부아슈차크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포병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는 6월 말 실전 배치 직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이후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전장을 지배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사항 등으로 생산이 지체되자 천무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군의 하이마스와 별도로 K239 천무 도입 관련 구매 협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산 로켓포 천무는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뜻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K136 다연장 로켓 구룡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로 사업이 시작돼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201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유도 로켓을 사용하면 80km 밖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KT즘을 현무에서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는 230km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약 195km를 훌쩍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천무의 화력은 하이마스의 2배 이상이기에 실전에서 사실상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도 발사체 조달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바르샤바 간 회담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는 29일 현지 일간지 폴스카 타임즈를 통해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 주문은 미국 산업의 생산 능력과 미군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회담은 중요하다며 하이마스 배송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무 도입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의 탄약 재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미군 내부에서 탄약 등 무기 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155mm 포탄 재고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직접 대규모 군사작전을 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월 24일까지 모두 80만 6천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규모는 총 106억 달러, 약 14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미국과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미국은 정 레이더 등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인 하람을 비롯해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1,000기, 105mm 포탄 36,500발, 광학 추정 유도 미사일 1,500기, 대장갑 포탄 2,000발, 험비 차량 50대 등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미국 국방부 예산이 7,730억 달러, 약 1,043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산업체에 무기를 준다고 해서 곧바로 재고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방산업체들은 155mm 포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군의 주문에 따라 무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13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등 첨단 무기의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관리주의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의 명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 언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35의 명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는 올렉시 크로모프 우크라이나군 부참모장의 브리핑을 인용해 나온 해석인데,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총 24기의 수호이 35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더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SNS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호이 35 격추 소식은 한 두 건뿐이라 그저 선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렉시 부참모장은 중국에 도입된 24기의 수호이 35 중 9기만이 작전이 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렉시 부참모장의 발언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지만 중국과 긴밀한 방산 교류를 해온 우크라이나이기에 관련 첩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수호이 35 도입을 고려하던 국가들의 계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수호이 35의 수출길이 막막해진 것도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앞서 수호이 35 도입을 추진하던 알제리는 레이더 문제를 이유로 구매를 포기했으며, 계약 발효를 앞둔 이집트와 인도네시아도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 유럽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에 의한 미국의 제재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결국 수호이 35를 최종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중국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뻥스펙과 한국의 준비된 상황이 한국의 FA50과 KF21의 앞길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